이번에는 우리가 응력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2차원에서의 평면에서의 응력 변환 방정식도 하고 주응력 그다음에 최대선단 응력 구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2차원에서의 평면 변형률의 변환 방정식 한번 세워보고 또 이제 평면 변형률 상태에서의 주변형률 그다음에 최대전단 변형률 이런 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원이 복잡하니까 2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Z축 성분이 전부 0인 요런 상태, 2차원 상태죠. 요런 상태를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인, 평면 변형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 이제 평형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응력에서 쭉 유도를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변형률에도 변환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 방정식 결론이 되는 수식을 보면 와 이거 진짜 평면 응력에서의 변환 방정식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죠. 그럼 우리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평면 응력의 변환 방정식 예를 들어서 시그마 x 프라임 구하는 거 어떻게 썼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다 쓰지 말아야겠다. 밑에다 써야겠다. 이상하겠는데. 시그마 x 프라임은요.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두 개 서로 빼주고 코사인 2세타 더하기 타우 xy의 사인 2세타 요렇게 유도가 됐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야? 얘랑 똑같아 하다가 뭐만 하나 다르냐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타우 xy 그냥 그대로 타우 xy로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감마 xy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2분의 감마 xy를 넣어주는구나. 마찬가지로 2분의 감마 yz를 넣어주는구나. 그 다음에 xy를 넣어주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2분의 감마 xy를 넣어주고 있죠. xy 평면에서. 이게 yz 평면이면 2분의 감마 yz를 넣어줘야 되고 이게 zx 평면이다? 그러면 2분의 감마 zx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감마가 2분의 1을 달고서 수식에 들어와 있다. 이것 말고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력 변환 방정식, 응력에서 하던 거 그대로 그냥 변형률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변형률과 최대 전단 변형률도 똑같아요. 이게 응력이 변형률로만 바꿨지, 어떤 주 변형률 면이랑 이루고 있는, 주어져 있는 그 좌표 평면이랑 주 변형률 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 이 세타 프린시플이라서 스트레인이라서 P라고 했죠. 세타 P 구하는 요 공식도 완전 똑같아요. 똑같고, 다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이 감마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간다는 것만 주시하시면 돼요. 여기도 감마 자리에 우리 2분의 1을 넣어서 2가 사라졌죠. 그래서 주 변형률 개념도 똑같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맥시멈이거나 미니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때 주 변형률 좌표 평면에서는 전단 변형률 성분이 0이 되게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도 다 똑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마 대신에 2분의 감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 변형률 좌표 평면에서 전단 변형률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는요. 응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세타 P만큼 원래 이제 좌표 평면이 X랑 Y가 있고 여기에 원래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이제 타우 XY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주 변형률이 예를 들어 얘랑 이루고 있는 각도가 세타다. 그럼 여기 세타 각도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이제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주 응력의 좌표 평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네모 똑같이 그려주고 새로운 그 주응력에서의 시그마 X, 시그마 결국에는 맥시멈 하나, 미니멈 하나 이렇게 표현해주고 전단 응력 없으니까 전단 응력 안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변형률은 어떻게 스케치를 해주냐? 똑같이 각도를 먼저 구해주고 이렇게 좌표축의 각도가 돌아갔다는 거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이번엔 응력이 아니라 변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변형률 방향으로 길게 늘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최소 변형률 방향으로는 얘가 이렇게 오히려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한쪽은 길어지고 한쪽은 납작해지는 직사각형 네모를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 변형률 중에 맥시멈 변형률 쪽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원래 길이에다가 1 플러스 맥시멈 변형, 주 변형률. 맥시멈 주 변형률. 예를 들어 그 값이 내가 주 변형률을 아까 그 수식으로 두 개 구했는데 뭐 하나는 0.2가 나왔고 하나는 마이너스 0.1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DL0 곱하기 1 더하기 0.2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여기다가는 DL0 곱하기 1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는 이제 미니멈 주 변형률을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고 모양은 똑같이 각도는 이게 90도면 얘도 90도 주변형률이니까 절대로 각도가 쪼그라들거나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림의 변형률은 과장되게 좀 그려주셔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전단 변형률로 각도는 우리가 쉬어가서, 주 변형률은 프린시펄이라서 세타의 P였던 거였고, 그 다음에 전단은요, 쉬어의 약자를 써서 세타의 S를 붙이죠. 그래서 그 쉬어 스트레인 그 면에, 맥시멈 쉬어 스트레인 면에 이제 원래 주어진 좌표 평면과 이루는 각도 구하는 공식 역시 감마가 2분의 감마가 됐다는 것만 주의하셔서 똑같은 수식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결국에는 우리 결국 모어 서클로 이걸 다 구할 텐데 모어 서클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제 감마 맥스 요거를 이제 구하는 이제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도 맥시멈 구하는 공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이제 원래 좌표 평면을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고 요렇게 있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원하는 요 각도를 맨 처음에는 2분의 파이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최대 전단 변형률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얘를 이렇게 세타의 S만큼 그 각도만큼 회전을 좌표축을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좌표축을 회전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찌그러뜨려줘야 됩니다. 찌그러뜨려주면은 한 각도는 90도보다 작아질 거고 한 각도는 90도보다 커지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이 될 텐데 요게 아무래도 맥시멈 슈어 스트레인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감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도보다 더 작아진 여기가 그 전단 변형률이 플러스가 되는 값이 될 테고 90도보다 커지는 요 부분이 아무래도 감마 값이 전단 변형률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맥시멈 슈어 스트레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미니멈 슈어 스트레인이 되고 얘네 두 개는 당연히 90도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요거에 맞춰서 2분의 파이 빼기 전단 변형률이 요 각도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감마가 0.2다. 그러면 여기다 2분의 파이 빼기 0.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여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0.2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수직 변형률이랑 전단 변형률이랑 둘 다 한꺼번에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제 최대 주 변형률 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전단 변형률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3차원의 모어 서클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변형률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 변형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할 수가 있죠.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3. 마치 주 응력에서도 그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게 사실 응력도 마찬가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모어 서클을 그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평면에서의 모어 서클, 1과 2에서의 모어 서클, 2와 3에서의 모어 서클, 그리고 1과 3 이렇게 평면이 3개이기 때문에 모어 서클이 3개가 나오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3차원의 모어 서클 가지고 3개의 어떤 작대를 다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응력에서도요. 면 내에서 2차원에서의 그 최대 전단 응력은 각각의 그 원에서의 반지름 갖고 있는 이 최대값을 구하지만 전체 최대 전단 응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 중에 반지름이 제일 큰 거를 찾아가지고 걔의 반지름을 해줘야지 그게 진짜 3차원에서의 최대 전단 응력이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단 변형률도요. 그냥 평면에서는요, 결국에는 요 값이 입실론 1, 입실론 2, 요런 값들이 그 반지름 값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최대 전단 변형률은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그 값이 이제 최대 전단 변형률이 된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평면 변형률일 때는 하나가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분이 0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평면 변형률에서 이제 그 주 변형률 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감마 xy가 0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중에서 반지름이 제일 큰 값이 결국에는 절대 최대 전단 변형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 예제 문제를 같이 또 풀어보면서 지금 조금 혼란스러웠거나 헷갈린 개념들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